뉴스입니다.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는데 백악관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는 NSC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무조건적인 대북 대화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마이클 앤턴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고려하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앤턴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행동을 개선하기 전에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북한이 추가로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있을 때까지 어떤 협상도 기다려야 한다는데 행정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제안 직후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이 위험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백악관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willing to sit down and have conversations with them, but now is not the right time. Our policy has not changed. 이를 두고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간에 당근과 채찍처럼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 발언으로 새 국면을 맞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경제와 사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오늘 시진핑 주석과 확대 소규모 정상회담을 잇따라 갔습니다. 북핵과 경제, 사드가 회담의 3대 키워드입니다. 북핵 문제는 당초 양국 간 입장차로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제의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한중 양국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온 만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경제 분야는 이번 방중에서 우리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개시를 포함해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MOU 체결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사드 문제는 부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현재로선 지난 10월 31일 협의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난징 대학살 80주년이었던 어제 한중 간 동질감을 강조하며 교류 확대 등 상생을 통한 양국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상호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인상해 금리 상단이 우리와 같아졌습니다. 내년에는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했으며 미국 경제는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 들어 3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의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에 못 미치지만 노동시장 강세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와 시장에서는 이번 달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여겼습니다. The labor market is in a very much stronger place than it was 8 years ago. We've created 17 million jobs.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 연준은 내년 3차례 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2.5%로 올려잡았고 실업률은 4.1%에서 3.9%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봐 기준금리 정상화 속도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연준 지도부와 기준금리 결정권을 행사할 위원들이 대거 바뀌면서 통화 긴축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4년 임기를 마치는 옐런 의장은 최근 선물 거래를 시작한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암호화폐가 결제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을 뿐더러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계획이 미국 경제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면서도 재정 적자는 증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심리가 오늘 끝납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순실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입니다. 오늘 공판에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도 함께 이뤄집니다. 공판은 검찰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 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만큼 검찰은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 씨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 등을 받은 공소 사실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초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 씨가 모두 13가지 공소 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최 씨에 대한 선고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홀로 구속을 면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세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인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 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이후 우 전 수석이 영장 심사를 받게 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의 지시에 본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 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김대중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에 당선되자 우 전 수석이 소속단체 정치성향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정책에 반대한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제가 폭행을 당한 것이 6월, 그리고 미행당한 것이 그 전해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5차례에 걸친 특검과 검찰 조사에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손양환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열기가 과열되고 고교생들까지 거래하는 등 투기 광풍으로 번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기판으로 전락한 가상화폐 시장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이르면 올해 안에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탕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부터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실명 확인을 거친 본인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하고 투기 심리 자극을 막기 위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가상화폐를 사거나 보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거래소 규제는 대폭 강화됩니다.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거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본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거래 전면 중단이나 투자 금액 제한 같은 고강도 조치는 빠져 가상화폐 업계는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규제 대책 발표로 크게 하락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가 투기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북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순식간에 권력을 장악한 세력은 남한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남한 정부는 계엄령을 내리고 미국이 선제 공격을 준비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치명상을 입은 북한 권력 1호가 남으로 피신한 게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갑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설정 속에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핵전쟁 시나리오가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따뜻하지만 굉장히 냉철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직시해야 될 문제를 던지는 영화. 맨 처음에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시나리오였어요. 시나리오 내용이 결론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고. 무자비한 악의 세력 퍼스트 오더로부터 은하계를 구하기 위해 여전사 레이가 나섰습니다. 과거의 영웅 루크를 만나 자신 속에 잠들어 있던 특별한 힘을 깨닫게 되는 레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첫 편이 선보인 지 꼭 40주년이 되는 해에 돌아온 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변호사 시게모리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오로지 재판에서 이기는 것뿐. 그런데 살인범 미스미의 변호를 맡은 뒤 자꾸 진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배경으로 감성을 울리는 섬세한 연출력을 선보여온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뜻밖의 내놓은 서스펜스 스릴러입니다. SBS 김영화입니다.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고보경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57포인트 상승한 2,500.12를, 코스닥은 5.59포인트 내린 766.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106억 원, 1,874억 원씩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1,95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오르고 있고 비금속 광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6년 7개월 만에 10만 원 선을 넘어섰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주도 줄줄이 오름세입니다. 또한 정부가 전일 내놓은 가상화폐 긴급 대책이 규제안이 아닌 육성안으로 인식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3인방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5.1원 내린 1,085.6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나흘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지방에 한파주의보와 경보가 계속 발효 중이고요. 대기의 건조함도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충북, 동쪽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동파 방지뿐 아니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영상 1도 등 대부분 영상으로 올라서는 곳이 많겠지만 평년 기온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다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내일 낮에 잠시 누그러졌다가 주말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의 양이 조금 더 많아서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지만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1도, 대전 2도, 대구는 4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결혼하니까 가구, 이사하니까 가구, 가까우니까 가구. 자꾸 어디 간다는 거야? 운정 가구타운. 2017 운정 가구타운 2월 상품 총정리. 2017 신품 가구, 전시 가구, 명품 가구를 대파격 세일합니다. 자꾸 가고 싶네. 안마의자,